주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김태근 자치발전 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청와대 출근 3주차를 맡고 있는 새내기 비서관입니다. 울산에서 올라왔고요. 서울 생활, 청와대 생활에 적응 중에 있습니다. 자치발전 비서관 김태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서관님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임명되신 지 딱 3주, 정확히 네, 3주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예전에도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청와대 생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난이 아니다 라는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 일 잘하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인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의 청와대 생활 정말 만만치 않던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동안 주로는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들을 해와서 그동안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자 역할들을 자처해왔던 입장인데 이제는 그 역할이 좀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참모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비판자로서의 그 시각과 참모로서의 역할들 둘을 어떻게 잘 좋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나오는 현안이나 이런 것들마다 관점과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출근 시간에 출근 택시를 타면서도 소명을 다하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서관님. 그럼 본격적으로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네. 말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강산이 떠들썩한데요. 네. 대대적으로 이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 네.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도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 평상 이용료에 깜짝 놀라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번 소식이 참 반가웠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계곡과 하천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6월 말까지 1차로 다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효능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놀러 간 자리에서 다투기도 뭐하고 그래서 자리세를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했던 불편한 경험들을 다 가졌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시시때때로 단골 메뉴잖아요. 바가지 요금, 불법 시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어 왔던 비정상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이었던 것 같고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경기도지사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시 불가역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의 핵심은 하천과 계곡이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다라면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때 하는 반짝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겠다. 끝을 보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때까지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네.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이 네. 하천 계곡 정비 상황을 점검하실 정도로 정비에 진심이신데요. 네. 이렇게 직접 대통령께서 챙기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때부터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예를 들면 바가지 요금 근절했다 했다 말고 시설 점검했다 말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그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행위다. 라는 관점. 그리고 계속 또 누차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크게 피해 없고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그래서 법치를 확립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 철학과도 아주 잘 맞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네.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아젠다인데요. 근데 처음 조사할 때 이 불법 시설이 800여 건 정도로 보고가 됐다가 대통령 지시로 재조사해서 최근에는 9만여 건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씁쓸한 대목인데요. 일단
25년,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조사를 진행을 해서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835건의 시설과 조치 계획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듣던 대통령께서 납득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셨던 거죠. 네. 본인이 그날 뭐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냥 옮기면 본인이 경기도만 따져도 800건이 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이거는 조사가 잘못되고 있다. 그 과정에 공무원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하셨던 게,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불법으로 얻었던 영업수익이 사실은 과징금, 소위 벌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이것도 현실화 방안을 좀 찾아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부처들이 다시 이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좀 조사 기간은 3월 31일까지 해서 전수조사, 그리고 조사 방법도 위성이나 항공사진들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을 했던 과정이었고요. 3월 31일까지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이 신고 건수가 점점 느네요. 그럼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조사 기간을 연장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이 말씀하셨듯이 9만 건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불법 시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상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을 그동안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이나 아니면 상인들과의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불행스럽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불법 시설이 오랜 기간 방치됐던 거는 말씀하셨듯이 법 집행이 좀 불철저했고, 그리고 관리 소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일부의 유착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보다 불법으로 얻어지는 영업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 차례 단속이 뜨더라도 다음번에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고, 이분들은 이제 생계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마찰이 심하게 강하게 제기되니까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좀 유축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는 유착, 같이 불법을 묵인, 방조를 넘어서 유착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5월 달에 한 3주간 실제 현장에 대한 안전감찰들을 실시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그냥 끝일 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넘어갈 건 넘어가겠지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방침들을 분명히 전달을 했었고요. 7, 8월 달에도 다시 감찰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거나 집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고, 그 과정에서 불법 시설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부분은 수사까지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사까지 의뢰하겠다. 예.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제대로 청산되는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